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7일 신재영 선수를 영입한 SS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깁니다. 퀄리티 있는 영상 준비를 위해 신재영 선수 영입과 관련한 SSG 내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땄고요. 신재영 선수의 인터뷰도 준비했으니까 영상이 다소 길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SSG가 6월 7일 오후 독립리그에서 뛰고 있는 키움 출신의 신재영 선수의 영입을 발표합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게 바로 SSG에서 담당 기자들에게 돌린 보도자료고요. 7일 경기도 독립야구연맹리그 시흥 울브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한사이드암 투수 신재영을 영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는 신재영 선수가 지난해 시즌 종료 후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다는 내용, 이후 프로 복귀를 위해 경기도 독립리그 시흥 울브스에 입단해 올해 독립리그에서 6경기에 등판해 22이닝을 투구하면서 17피안타 30탈삼진 평균 자책점 3.27을 남겼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약 금액은 올해 최저 연봉이고요. 타구단의 관심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영입 관련 기사를 보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SG는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신재영 선수의 영입은 생각하지 않았던 카드입니다. 하지만 류이키 선수의 재부상과 방출, 박정훈 선수의 수술, 그리고 문승원 선수까지 이탈하면서 선발진에 큰 공백이 생겼고요. 신재영 선수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키움에서 방출된 신재영 선수를 영입해야 하느냐를 놓고 구단 내부에서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선발 투수진이 안정이 됐던 상황이고 신재영 선수의 영입은 단순 논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시작된 후 SSG가 5월 위기를 잘 넘기면서 1위를 질주합니다. 하지만 악재가 찾아왔죠. 선발 투수 기둥 3명이 한꺼번에 빠지는 이런 만신창이 선방진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재영 선수에게 다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5월 31일 신재영 선수가 처음으로 독립리그 선발 등판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선발 투수진이 비어있는 SSG는 스카우트까지 이 경기에 보내서 면밀히 관찰합니다. 자, 5월 31일 신재영 선수는 어떤 공을 던졌을까요? 137km까지 직구 스피드가 나왔고요. 평균은 132에서 135km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또 슬라이더는 120km대 초반, 체인지업은 120km대 후반대에 형성됐는데, 하지만 5월 31일 현장에서의 평가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발 3명이 펑크난 SSG,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죠. 그럴 처지도 아니고요. 특히 이번 달 삼성, 기아와 더블헤더 경기가 이제 2차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7경기를 2번이나 치러야 하는 이런 강행군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신재영 선수에 대한 니즈가 더욱 커졌습니다. 자, 신재영 선수가 6월 7일 다음 등판일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SSG는 더 일찍 과감하게 영입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일찍 구단에 데려와서 준비를 시키면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킬 경우 반전할 여지도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입이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자, 일단 신재영 선수는 알려진 대로 9일 선수단과 인사를 하고 아마도 2군에서 등판 스케줄을 잡고 이제 평가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후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온다면 1군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SG 내부에서 신재영 선수의 반등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일단 SSG 내부 분위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재영 선수가 2020년에 1군 성적이 급락하였지만 퓨처스 리그에서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등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이제 3쿼터형의 투구 스타일을 가져갔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2019년부터 그 이전 투구 스타일인 사이드암 스타일로 돌아올 경우에 공의 횡 움직임이 좋아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횡으로 꺾이는 슬라이더가 강점인 신재영이 이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1군에서 경쟁력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취재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히 저보다 신재영 선수를 더 많이 분석한 SSG 관계자의 멘트를 들어보는 시간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영 선수와의 인터뷰도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개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게 배원호 육성팀 현 매니저 인터뷰인데요. 배원호 SSG 육성팀 매니저는 지난 시즌 뒤 신재영 선수의 영입을 추천했던 구단 내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그간 머니볼 그리고 쑥투뷰를 자주 보신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얼굴일 텐데요. 배 매니저는 현재 강화 2군 육성팀에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그 신재영 선수를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추천했던 시점이 네. 작년 11월 초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를 다시 돌이켜보면은 저희는 시즌을 9위로 끝냈고 맞습니다. 굉장히 팀의 변동이 굉장히 심했고 예. 그 시점에서는 뭐 투수 쪽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뛰고 있는 김상수 선수는 물론이고 네. 추신수 선수나 최주환 선수도 보이지 않던 시절이요. 11월이면. 네, 그렇죠. 암흑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은 좀 전력을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FA나 외국인 시점 전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한창 이제 선수들을 이제 그 10개 구단이 모두 어느 정도 옥석을 가리는 시기다 보니까, 네네네네. 주로 이제 방출 선수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신재영 선수 관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한번 네. 써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어떤 보고를 올린 적이 있었고요. 뭐 몇 명 더 있긴 합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뭐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네네.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한 반년 전에 썼던 리포트가 재평가가 된 거죠. 다시 평가를 받았군요. 예. 네. 그러면 그 배 파트너님이 네. 가장 눈여겨본 포인트, 신재영 선수를 두고 어떤 포인트를 좀 눈여겨봤어요? 일단은 뭐 저야 뭐 데이터 쪽이다 보니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2019년과 20년이 굉장히 극과 극이었거든요. 2019년에는 12경기, 이제 1군 기준 12경기 출장에서 29와 3분의 1이닝 뭐 ERA 3.68 정도면은 준수하죠. 네. 그렇습니다. 준수하게 쓸 수 있죠. 근데 2020년 때는 갑자기 확 무너져가지고 7경기에 5이닝 ERA 12.60이면은 완전히 이제 뭐 신재영 선수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성적이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그 퓨처스 성적도 봤어요. 일단 기록적으로. 퓨처스에서는 이제 14경기 나와가지고 53과 3분의 2이닝 ERA 2.68로 퓨처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 워낙에 이제 야수라는 포지션보다 아무래도 투수라는 포지션은 해마다 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거든요. 물론 꾸준한 게 베스트지만 보통 이제 뭐 한 해 잘했다 못했다 이제 퐁당퐁당 할 수도 있는 보직이다 보니까 뭐 막 퓨처스에서까지 무너지면 사실은 좀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래도 퓨처스에서는 통하는 걸 보면은 또 어떻게 잘 해보면은 쓸 수 있지 않을까. 항상 투수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시즌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2019와 20의 차이를 주로 봤죠. 자,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신재영 선수가 신인왕 출신에 과거 한때 키움 마운드에서 이제 중심 선수였는데 신재영 선수가 과거 고유를 찾을 수 있나라는 점을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앞에 내용과 연결을 하면은 2019년과 20년에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제 저희 쪽에서 그 당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그 데이터 분석 그룹이었죠. 그 당시에는 데이터 분석 그룹 인원들이랑 분석을 했을 때 두 가지를 크게 찝었었어요. 하나는 그 투구폼이 좀 달라졌다. 저희 쪽 바이오메카닉스 쪽 분석에 의하면은 조금 뭐 이게 약간 사진이나 이런 걸로 설명드리는 게 객관적이긴 하지만 그게 없으니까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2019년은 폼이 사이드에 가까웠어요. 근데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3쿼터에 가까워. 그렇죠. 좀 올라왔죠. 좀 올라왔어요. 팔이. 보통 이제 그렇게 올리는 경우는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구속을 좀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네. 팔을 네. 올리게 되면 구속이 좀 더 나오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좀 그 잘 했을 때 폼과는 좀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조정기가 있었던 거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빅터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슬라이더의 무브먼트, 횡 무브먼트가 좀 이슈가 있었어요. 2019랑 22. 예, 그러니까 2022 오히려 좀 이제 횡 무브먼트가 센 슬라이더가 있어가지고 예. 이 부분을 한번 살려보면 어떨까, 데려왔을 때. 네. 뭐 이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예, 마침 지금 오다 보니까 예, 네. 한번 이런 거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하면은 예전 구위가 예전 구위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슬라이더 구위는 지금 1군에서도 좀 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정리를 하면. 일단 2019와 24위 정도면은 직구 슬라이더 두 개는 저는 통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너 파트너님께서는 신재영 선수의 좀 이렇게 좀 성공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신재영 감독의 좀 SSG에서의 미래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잘 하면은 한 반반 정도 가장 희망을 가진다라고 봤을 때, 좀 변수가 좀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당시 11월에 영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정상적으로 스프링 캠프 치르고 이제 실전 경험, 경기 감각이죠, 뭐 경기 감각을 보유를 한 채로, 예를 들면은 그 개막전 엔트리에 못 들어가더라도 지금 뭐 퓨처스에서 뛰면서 계속 몸이나 어떤 컨디션, 경기 감각 이런 걸 유지를 한 상태에서 딱 올릴 수가 있었을 텐데. 네네네네. 지금 이 선수는 그 독립리그 지금 뛰다가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급하게 상황에 따라서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스프링 캠프도 겪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리그 선수들이랑 게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냉정하게 얘기해서 프로 퓨처스 퓨처스 리그 수준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독립리그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선수는 1군에서 써야 될 선수인데 지금 독립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 경기 감각 부분도 한번 검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어떤 투구 폼이나 어떤 슬라이더 이런 밸런스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당장 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최대한 빨리 올리는 게 저희 목표기는 하겠지만, 특히 제가 이제 육성팀이다 보니까 빨리 1군으로 올리는 게 베스트겠지만 저는 상황을 크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 이런 스텝들을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다 더 문제는 저희 팀 사정이 1이닝 불펜보다는 선발을 원하거든요. 하다못해 롱릴리프. 그렇죠. 지금 이닝을 먹어줘야 되는 정말 극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에 1군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포지션은 이 롱릴리프란 말이지, 아무래도. 1이닝을 막는 것보다는 2, 3이닝. 정말 베스트는 대체 선발. 한 경기는 책임져 줄 수 있는 5이닝 정도.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당장 사실은 스캔부터 정확히 쪄줘야 되거든요, 스프링 캠부터. 몸이나 맞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게 진짜 프로와 어떤 프로 바깥에서가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하면 성공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냥 1군에 올라서 1이닝 몇 번 막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롱릴리프 지금 이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드한 난이도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도 저희 지금 팀 상황 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정말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전인 거죠. 도전이자 기회인 거죠. 그리고 신재영 선수의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다소 길어서 중간중간 편집을 했는데요. 풀 버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떤가요? 겨울에도 계속 운동을 쉬었던 게 아니라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고 독립구단에 이제 3월 정도에 들어와서 계속 공을 던진 상태라 뭐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몸 상태는 제 나름대로는 좋은 것 같아요. 유성규 단장과 통화했는데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오늘 어떤 말씀 좀 나누셨어요? 뭐 몸 상태 같은 것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제가
뭐 보완해야 될 점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 군에서 가서 조금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좀 이제 훈련량을 좀 늘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9일날 선수들 만나는데 좀 긴장되거나 설레지는 않아요? 어때요? 예, 뭐 사실 뭐 좀 긴장은 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대회장에 또 가는 거고 해서 네. 긴장은 되는데 뭐 가서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3월에 독립리그 합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상황도 열악하고 이게 독립리그 현실이 좀 야구하는 데 있어서 프로 선수가 좀 하는 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독립리그에서 뛰었고 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뭐 사실 거기에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는 거를 보고 또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야구를 즐기고 있고 되게 사랑하면서 하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뭐 물론 환경은 열악하고 그렇지만 야구 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했던 게 좀 이렇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신재영 선수에게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최근 이제 1군 무대에서 좀 부진했잖아요. 좀 부진했던 원인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어떤 게 있었다 이렇게 뭐 분석하세요? 뭐 일단 가장 그랬던 거는 뭐 구위가 뭐 나빠졌다고 하기보다는 뭐 슬라이더가 장점이었는데 그게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솔직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뭘 던져도 이제 좀 맞을 것 같고 이렇게 혼자 좀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많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SS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SSG 구단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독립구단에 이렇게 있었는데 저를 또 이렇게 한번 기회를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서 세계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또 빨리 1군 무대에 올라가서 팬분들 앞에서 공 던지는 게 좀 목표거든요. 응원 많이 해주시면 열심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영 선수 영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관계자 멘트도 따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자, 다음은 스캇 플래처 타격 수비 코디네이터 영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그간 머니볼에 SSG 코칭 스태프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만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어떤 변화가 바로 스캇 플래처 인스트럭터 영입입니다. 자, 옆에 보도자료 내용이 있는데요. 자, 스캇 플래처 타격 수비 코치 코디네이터 프로필이 좀 화려합니다. 1958년생인데요. 출신은 미국 플로리다의 출신이고 선수 경력은 시카고 컵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텍사스 레인저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미러키 브루어스, 보스턴 레드삭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까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선수도 활약했습니다. 코치 경력도 나름 괜찮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 싱글 A 감독을 1996년부터 97년까지 지냈고요. 또 에모리 대학 감독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냈습니다. 이후 콜로라도 로키스 마이너리그 코디네이터, 내야 코디네이터,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마이너리그 타격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지도자 경력을 갖춘 게 눈에 띕니다. 스캇 플래처 코디네이터 영입. SSG는 2달 전부터 외국인 코칭 스태프 보강에 나섰습니다. 개막 후 수비와 타격이 너무 부진한 모습이 나왔죠. 실제 각종 수비와 타격 지표는 리그 최하위권에 맴돌았습니다. 여기에 기대했던 추신수 선수마저도 타격감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SSG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타격 코치를 알아봅니다. 그것도 미국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말이죠. 자, 그러던 중 미국 메이저리그 단장 출신의 인사부로부터 플래처 코치를 추천받습니다. 그런데 SSG는
가장 확실한 네트워크, 미국 내 네트워크가 또 있죠. 바로 트레이 힐만 감독입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힐만 감독도 이 플래처 코치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사실 힐만 감독은 미국 프로야구 내에서 양키스 출신의 또 핵인싸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현지 리프테이션 체크에서도 SSG의 흥미를 돋을 것이 또 발견되는데요. 타격도 타격이지만 오히려 수비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SSG는 4월 달에 플래처 코치와 접촉을 했고 5월에 합의를 끝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피자 발급이 좀 늦어졌고 입국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서 발표가 6월 7일로 미뤄지게 됩니다. 자, 플래처 코치는 5월 21일 SSG 실무진과 영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코치들은 선수들 옆에서 지켜본 뒤 지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인데 유성규 단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플래처 코치는 상당히 스타일이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코칭 이론에 대한 정립도 확실하고요. 그래서 SSG 구단이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식일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세영 너 지난 방송을 보면 SSG나 다른 구단들이 트레이드에 나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없네. 특히 신재영 영입이 SSG는 끝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규 단장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신재영 선수의 영입이 선수 공항이 끝이냐고.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신재영 선수로 되나요? 선발 뎁스 강화지 확실한 상수로 보긴 힘들다. 트레이드 시도는 계속 하겠다. 시장 상황이 어렵고 순위표가 너무 촘촘히 붙어 있어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성규 단장은 이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경기를 보면서 선수단에게 큰 희망을 봤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다. 특히 올 시즌을 마치고 지금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다. 상황은 어렵지만 팬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이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유성규 단장은 팬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구단이 포기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아직 SSG발 트레이드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코세영이 코세영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죠.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아시죠? 아마 이 영상을 찍고 나면 1만 구독자가 넘길 텐데 1만 구독자에 관련 제가 공지를 따로 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노력해서 준비 중입니다. 자, 머니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세영 기자가 다양한 야구기사 소식을, 야구계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